프랑스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은 음식이 아니다라던 유럽 셰프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1위, 미슐랭 별 획득, 교육 커리큘럼 도입까지. 이제 김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충격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셰프로 일하며 수많은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스럽게 손질하며 완벽한 한 접시를 위해 밤늦도록 연구했죠. 은퇴한 지금도 여전히 주방에 서면 가슴이 뛰곤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설렘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네요. 최고급 트러플을 올린 요리도, 캐비어를 듬뿍 얹은 접시도 더 이상 저를 흥분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이 오히려 저를 무덤덤하게 만들었을까요? 매일 똑같은 맛, 똑같은 향, 똑같은 식감에 갇혀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죠. 과연 내가 아직도 진정한 셰프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리학교에서 젊은 제자들과 함께 최신 식재료, 트렌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아시아 음식 재료 중에서 김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김이라니, 그저 바다에서 자라는 검은 해조류에 불과한데 무슨 대단한 재료라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제가 알기로 김은 초밥을 싸는 정도로만 쓰이는 단순한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고급 요리에는 그런 평범한 재료가 설 자리가 없다고 말이죠. 제자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네요. 저는 그들의 표정을 무시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국제 택배가 도착해 있더군요. 발신인을 확인해보니 몇 년 전 제 레스토랑에서 수습 생활을 했던 한국인 제자 민지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검은색 포장지에 쌓인 작은 유리병이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뭔가 특별해 보이는 디저트가 담겨 있었죠. 편지에는 한국 김으로 만든 트러플 디저트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혀끝에서 폭발하는 짭조름한 맛과 은은한 단맛, 그리고 바삭거리다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식감이 전혀 예상치 못한 조화를 이루며 퍼져나갔네요. 마치 바다의 정수를 한 스푼에 담아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나머지를 모두 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그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김으로 만든 것일까요? 저는 그 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밤새 뒤척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을 했죠. 직접 한국에 가서 김이라는 재료를 제대로 알아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네요. 면세점 한쪽에 김 제품만을 전시한 커다란 매장이 있었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을 카트에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심지어 유럽에서 온 듯한 사람들까지 모두가 김을 사재기하듯 구매하고 있더군요. 진열대는 금세 텅 비었고 직원들이 부지런히 새 제품을 채워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처음으로 제가 뭔가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인들이 이토록 열광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는 확신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죠. 서울 시내로 들어와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김 제품만을 모아놓은 별도의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네요. 일반 김부터 시작해서 와사비 맛, 아몬드 맛, 치즈 맛, 심지어 초콜릿 맛 김까지 종류가 어찌나 다양한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각각 다른 맛의 김을 10가지 정도 구매해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맛을 보는데 각각의 김이 전혀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더군요. 어떤 것은 바삭하고 고소했고 어떤 것은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습니다.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요리처럼 느껴졌죠. 특히 전통 방식으로 구운 김은 깊고 진한 바다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제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김만으로도 와인 한 병을 비웠네요. 이것은 분명 제가 알던 그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컨시어지에게 김과 관련된 행사가 있는지 물어봤더니 마침 코엑스에서 K-시위드 서밋이라는 국제 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 안은 김과 관련된 부스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바이어들이 열띤 상담을 나누고 있었죠. 한 부스에서는 김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김 파우더, 김 오일, 김 소스 등 상상도 못했던 제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김수출협회의 마케팅 본부장인 이수연 씨를 만나게 되었네요. 그녀는 저에게 김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가 보여준 김의 무한한 가능성과 활용법을 보며 점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 전혀 새로운 맛의 세계를 창조해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저는 그날 행사장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며 김에 대한 모든 것을 흡수하려 노력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 저는 유럽 셰프협회 온라인 포럼에 김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본 김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셰프들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네요. 해조류 따위가 무슨 고급 식재료냐는 조롱 섞인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특히 벨기에 출신의 유명 셰프 크리스는 더욱 신랄했죠. 김은 맛도 향도 약한 장식용 재료에 불과하다며 제가 나이가 들어 판단력이 흐려진 것 아니냐고까지 했습니다. 순간 제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곧바로 반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오히려 제 안에 불을 지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셰프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낀 것을 그들이 함부로 폄하하는 것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한국에서 본 그 놀라운 광경들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김을 찾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내가 직접 김의 본고장으로 가서 모든 것을 확인하고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한 명의 전문가로서 내려야 할 판단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네요. 이번에는 서울이 아닌 전라남도 완도로 향했습니다. 김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진짜 김의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완도는 바닷바람이 온몸을 감싸는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짭짤한 갯벌 냄새와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저는 미리 연락해둔 김 양식장 3대째 운영자인 박혜용 씨를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거친 손과 그을린 피부를 가진 전형적인 바다 사람이었네요. 첫 만남에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은 바다의 리듬과 사람의 정성이 함께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했죠.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시적이어서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네요.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에 박 씨와 함께 작은 어선에 올랐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뺨을 때렸고 출렁이는 파도에 몸이 이리저리 흔들렸죠. 김 양식장에 도착하니 끝없이 펼쳐진 김발이 수평선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네요. 막 건져 올린 김은 보랏빛과 검은빛이 어우러진 신비로운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온과 일조량, 바람의 세기와 조류의 흐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최고의 김이 나온다고 설명했죠. 특히 천물김이라 불리는 가장 처음 수확하는 김은 부드럽고 향이 진해 최고급으로 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갓단 생김을 한 장 받아 입에 넣어봤는데 바다의 모든 맛이 응축된 듯한 진한 감칠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네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양식장 견학을 마치고 박 씨의 작업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이였는데 스마트 양식 스타트업을 운영한다고 자기소개를 하더군요. 그가 노트북을 펼쳐 보여준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바다의 수온과 염도, 산소 농도 등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IoT 센서가 바다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수확 시기를 예측한다고 했죠. 심지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김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네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어민들이 대부분인데
이곳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전통 산업과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자동 수확 로봇이 정확한 시간에 김을 채취하고 비접촉 세척 시스템이 김의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한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생산성은 3배 늘었고 불량률은 10분의 1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 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 양식 기술에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김 양식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해양 생태계를 정화하는 역할까지 한다고 하네요. 저는 처음으로 기술 격차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유럽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동안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젊은 세대가 부모의 전통 산업을 이어받되 기술로 혁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씨 부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전통과 혁신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웠네요.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프랑스 요리계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박씨의 소개로 강순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손으로 김을 뜨는 마지막 장인이라고 하더군요. 작은 작업장에 들어서니 할머니가 빠른 손놀림으로 김을 한 장 한 장 떠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춤을 보는 것 같았네요. 물에 불린 김을 발에 올리고 일정한 두께로 펴고 정성스럽게 말리는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하셨죠. 하루에 수천 장을 만들지만 단 한 장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김은 사람 손이 가장 예쁘다며 기계는 그 감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김을 다룰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직접 김 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김이 찢어지고 구멍이 나기 일쑤였죠. 할머니는 웃으시며 김도 사람 마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대하면 김도 급해지고 정성을 담으면 김도 그 마음을 받아준다고 하셨네요. 몇 시간의 연습 끝에 겨우 온전한 김 한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울퉁불퉁하고 두께도 일정하지 않았지만 제 손으로 만든 첫 김이었죠. 그날 저녁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으로 밥을 싸서 주셨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눈물이 났네요. 그것은 단순한 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정성이 담긴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죠. 완도에서의 경험을 가슴에 품고 파리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다양한 종류의 김을 펼쳐놓고 본격적인 실험을 시작했죠. 김을 곱게 갈아 소스의 베이스로 사용해보기도 하고 구워서 가루로 만들어 향신료처럼 활용해보기도 했습니다. 김을 올리브 오일에 담가 김 오일을 만들어보니 독특한 바다 향이 오일에 스며들더군요. 송아지 안심 위에 김을 얇게 펴서 구워보니 육류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도 감칠맛을 더해주었습니다. 김을 우려낸 육수로 리조또를 만들어보니 깊고 진한 맛이 일품이었네요. 실험을 거듭할수록 김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연 것 같은 기분이었죠. 매일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며 김이 가진 잠재력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며칠 후 레스토랑 직원들을 불러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김 트러플 수플레, 김을 입힌 푸아그라, 김크림을 올린 가리비 요리 등 5가지 메뉴를 준비했죠. 처음에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김이 올라간 요리들이 낯설어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 입 맛을 본 순간 그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셰프장은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말을 잊었네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셰프, 이건 뭔가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맛의 차원이네요. 홀 매니저 소피도 감탄했죠. 김이 이렇게 다양한 표정을 가질 수 있다니 놀랍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김은 단순한 아시아 식재료가 아니라 세계 요리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료라는 것을 말이죠. 유럽 셰프협회의 연례 블라인드 테이스팅 대회가 다가왔습니다. 매년 유럽 최고의 셰프 50명이 모여 이름과 재료를 모른 채 요리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행사죠. 저는 고민 끝에 김을 활용한 메인 요리를 출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을 곱게 갈아 만든 소스에 양고기를 재워두었다가 구워낸 요리였네요. 김의 감칠맛이 양고기 특유의 냄새를 잡아주면서도 육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접시 위에는 김을 튀겨 만든 칩을 올려 식감에 대비를 주었죠. 대회 당일 제 요리는 다른 참가작들과 함께 번호만 붙여진 채 심사위원들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이 시식하는 모습을 지켜봤네요. 입 베어문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고 사회자가 1위 요리의 번호를 호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요리였죠.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요리의 비밀을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잠시 침묵했네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한국의 김입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죠.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특히 저를 조롱했던 크리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네요. 잠시 후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내가 틀렸소. 김은 단순한 해조류가 아니라 진정한 식재료였소. 그날 이후 프랑스 요리계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위를 한 요리가 김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빠르게 퍼져나갔죠. 여러 레스토랑에서 저에게 김 요리법을 문의해왔고 식재료 공급업체들은 한국산 김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식으로 K김 마스터 클래스를 개설했네요. 김의 역사와 종류, 생산 과정, 그리고 요리 활용법까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모집의 30명 정원이 하루 만에 마감되었죠. 미국, 독일, 이탈리아, 심지어 일본에서까지 셰프들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 모두 김이라는 새로운 식재료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단순히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국 김 문화의 철학과 정신까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중에는 반드시 한국 완도 방문 일정을 포함시켰죠. 참가자들과 함께 완도를 방문했을 때의 일은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김 수확 체험에 참여한 독일 셰프 한스는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떨면서도 눈을 반짝였죠. 김 양식장의 규모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본 이탈리아 셰프 마르코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양식 시설을 견학했을 때는 모두가 충격을 받았네요. 우리가 바다를 너무 단순하게 봤어요. 라고 미국에서 온 셰프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바다를 과학으로 다루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죠. 강순자 할머니의 수작업 과정을 본 그들은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손길이 담긴 음식이 최고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했네요. 그들은 각자 김을 한 묶음씩 구매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레스토랑에서 김을 활용한 창의적인 요리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죠.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프랑스 농식품부와 협력해 대규모 김 박람회를 기획했습니다. 단순한 식품 전시회가 아니라 김을 주제로 한 종합 문화 행사로 구성했죠. 김을 활용한 예술 작품 전시, 김 페이스트 만들기 체험, 어린이를 위한 김 요리 교실, 그리고 프로 셰프들의 김 요리 경연대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파리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그랑팔레에서 열린 이 행사는 개막 첫날부터 인산인해를 이루었네요.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에서 온 관람객들이 김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김으로 만든 디저트 시식 코너는 줄이 끊이지 않았죠. 김 마카롱, 김 초콜릿, 김 아이스크림 등 상상도 못했던 조합들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3일간의 행사 기간 동안 총 15만 명이 방문했고 소셜미디어에는 해시태그가 100만 건 이상 생성되었네요. 프랑스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르몽드 지는 김, 식탁에 일으킨 검은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실었습니다. 피가로지는 한국의 김이 프랑스 미식 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프랑스 교육부의 발표였습니다. 요리학교 정규 커리큘럼에 김 과정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네요. 이는 프랑스 요리 교육 역사상 아시아 식재료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첫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감회에 젖었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김을 하찮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김 전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람회 폐막식에서 저는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네요. 김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동서양을 잇는 맛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을 활용한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검은 바다의 키스가 마침내 미슐랭 가이드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김을 여러 겹으로 쌓아 프레스한 후 저온에서 숙성시킨 것을 메인 재료로 사용한 요리였죠.
여기에 프랑스 전통 소스와 한국의 장을 블렌딩한 특제 소스를 곁들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전통과 혁신, 동양과 서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요리라고 평가했네요. 결국 이 요리로 제 레스토랑은 미슐랭 2스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저는 이 영예를 한국의 김 생산자들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죠. 그들의 노력과 정성이 없었다면 이 요리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며 김이 세계 미식계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네요. CNN과 BBC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김의 생산 과정부터 요리 활용까지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즈음 한국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것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UN 식량농업기구에서 저에게 연설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해조류 기반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김이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기후변화 시대에 대한 식량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양식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해양 생태계를 정화하며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의 영양을 생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네요. 한국의 김은 맛뿐만 아니라 철학과 생태, 그리고 미래까지 담고 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에서 모인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제 레스토랑 팀 전체와 함께였죠. 완도에 도착해 박혜영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환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작업장 한쪽에는 제가 지난번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네요. 박 씨가 준비한 갓 구운 김을 다시 맛보니 처음 먹었을 때 그 감동이 되살아났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꾸셨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겸손하게 웃었죠.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그저 바다에서 온 편지를 잘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네요. 김은 정말로 바다가 인류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김이라는 두 글자를 큼지막하게 적고 그 옆에 이렇게 썼죠. 김은 바다의 편지다. 그리고 그 편지는 사랑과 정성, 미래와 희망을 담고 있다. 이제 김은 제게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제 요리 철학의 중심이 되었고 제 인생을 바꾼 스승이 되었죠. 30년간 프랑스 요리만을 고집했던 제가 이제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요리 세계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장의 검은 해조류에서 시작되었네요. 때로는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에서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 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김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노트를 덮었습니다.